고1 S1반 주간 테스트 해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연립 방정식이죠. 1차식, 2차식이니까 저는 y는 2x-1이라고 바꾸고 그걸 여기 y 자리에 대입할래.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2x-1의 제곱이 마이너스 5다.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더하기 5가 0이니까요. 정리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이에요. 즉 x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겠죠. 중근이니까 그때의 y값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이고요. 다항식 요거 오늘 직접 나누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궁금해.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 x는 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27-27 더하기 9 빼기 6이니까 정답은 3이 됩니다. 3번이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빼기 4와 비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봐봐. 그러면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곱은 마이너스 4일 거야. 빼기 4 곱하기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둘 더한 건 빼기 3인데 그게 빼기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3, b는 1. 네,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됩니다. 4번이고요. 치환하셔야 되겠죠?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항등식이라고 했네요. 그럼 전개하셔도 되고 대입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여기에서 이거를 봐주기를 바랬어요.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이지 않아? x 세제곱 더하기 8.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8이면 되겠네. a는 3이었고 b는 2였습니다. 둘 곱하시면 정답은 1번. 5번이고요. 얘 치환하는 거 맞죠? x제곱 더하기 2x를 제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t 곱하기 얘는 2t인 거 맞지? 2t 더하기 5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2t 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3이죠. 그럼 2, 1, 3, 1 더하기 하시면 나오는 거 맞죠? 2t 더하기 3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x제곱 더하기 2x였어. x제곱 더하기 2x였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리고 2배의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비교해 보시면 얘는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인 거 맞죠? 그럼 a가 1일 거고요. b, c가 차례대로 4, 3이 될 거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8이 됩니다. 6번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이거 봄과 동시에 여러분들 조건 2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쓸지 x 더하기 a, x 더하기 b가 나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조건 가는요.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할 거야. p2는 2다 준 거죠. 여기에서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 대입하자는 거야. 3p3이 3이라는 거 바로 보이셔야 돼. 이거는 얘들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거는 연습의 영역이에요. 이거 납득하시는 것도 충분히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네, 다음부터는 풀이가 바로 좀 더 이렇게 이어져서 간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px의 식을 그러면 저는 얘랑 얘가 2 넣었을 때 2 나와 3 넣었을 때 1 나와 딱히 관련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은 저는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2 넣어볼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2다. 즉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3 넣어볼게.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1이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다. 연립하시면 a는 빼기 6일 거고 b는 10이 되나요? 네, 그러면 px의 식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 될 거니까 5를 넣으래. 그럼 25 빼기 30 더하기 10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만약에 얘들아 P2가 2고 P3가 3야. 그럼 뭐라고 쓸 거냐? 저는 x-2, x-3 더하기 x라고 쓸 것 같아.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이번에는 P2가 5고 P3가 5래. 숫자로 같으면은 나는 x-2, x-3 더하기 5라고 쓸 것 같아.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어.
P1은 1, P2는 2, P3은 3이면 P4는 얼마냐?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황을 제가 자꾸 빼먹는데 뭐 알아서 뭐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도 x-1, x-2, x-3 쓰고 더하기 x라고 쓰면 1 넣을 때 1 나와, 2 넣을 때 2 나와, 3 넣을 때 3 나와, 이런 게 보일 것 같아. 만약에 이번에 하나만 더 해볼게. P2가 5야, P3가 5야, P7도 5야. 그러면 나는 x-2, x-3, x-7 더하기 5라고 쓸래. 근데 만약에 얘가 2x제곱 세제곱 블라블라였대. 그럼 여기 2배만 해주셔도 똑같아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요 이야기들 좀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이고요.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보시면 판별식 d가 음수인 거죠. x축의 또 다른 이름 y는 0이니까요. x제곱 더하기 2배의 a-1x 더하기 2a 플러스 13이라는 이차함수랑 는 0이라는 x축이 만나지 않는데, 그럼 요거 판별식 d가 음수. 저는 4분의 d로 풀게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a 플러스 13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a 제곱 이거 2차 부등식을 냈네요. 제가 모르고 죄송합니다. 빼기 2a 빼기 13인가요? 네, 얘가 0보다 작아. a제곱 빼기 4a 빼기 12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a-1의 제곱 x축과 만나지 않는다. a제곱 빼기 2a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0. 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안 배운 단원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출제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2차 부등식이었는데 네, 아직 안 배우셨죠? 네, 일단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a-6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빼기 2와 6 사이다. 뭐 이렇게 나와서 빼기 1, 0, 1, 2, 3, 4, 5고요. 다 더하시면 14.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네, 제가 그냥 이거 전원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뭐 숫자 하나하나 넣어 보시면서 풀어봤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8번 보겠습니다. fx에 대해서 요거를 x-1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궁금하면 대입하자고 했죠. 여기에다가 그냥 이 덩어리에다가 x는 1 대입하자는 거야. 그럼 4배의 f1-2가 16이라는 거 맞죠? 그러면 약분하시면 4, f1 빼기 2가 4라는 건 f1은 6. 구하라는 거 뭐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1 대입해 f1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이고요.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해야 된대. 접한다 보시면 판별식 d가 0인 거죠. mx-4라는 직선과 x제곱 더하기 x라는 이차함수가 접해야 된대. 즉 x제곱 마이너스 m-1x 더하기 4는 0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데, 얘랑 똑같은 상황 접한다, 또 완전 제곱식이다, 또 중근을 갖는다, 같이 연달아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는 어쨌든 얘 판별식 d가 0이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 1x제곱 더하기 4면 여기가 풀마 4면 되잖아. m 값이 1 풀마 4면 되는 거죠. 5 또는 마이너스 3이면 되는데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이고요. 요거 내신에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라고 했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실전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기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실수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짰잖아. 판별식 d가 0이어야 돼. 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그 실수 m값이라고 했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그럼 요 꼴로 고쳐서 얘가 0 하기로 했던 거 맞죠? 판별식 d 4분의 d가 되는 상황이네요. 뭐 m 플러스 a의 2배니까. 네. 그럼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m 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 제곱 빼기 m 제곱 빼기 m 빼기 b가 0인 거니까 m 제곱 소거 될 거야. 그러고 나서 m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여기 m 여기 m, 그러면 m으로 묶어봐. 2a-1.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애들 써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래. a는 2분의 1이었고요. b는 4분의 1이었습니다. 둘을 더하래. 그러면 4분의 3 거기에다가 12배 하래. 약분하시면 9. 네,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이고요. 연립방정식이네요. 1차식, 2차식이니까 또 정리해서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되게 까다로웠네요. 2x는 3y 빼기 1이니까 저는 x는 2분의 3y 빼기 1이라고 치환을 할게. 그리고 요거를 요 녀석을 요 x자리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분의 3y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y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저는 요거 4분의 1로 나올 게 보이잖아. 그럼 나는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할게. 그러면 3y-1의 제곱 빼기 8y 제곱이 빼기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전개해보시면 9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 빼기 8y 제곱 더하기 4가 0 돼야 되는 거 맞죠? 즉 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5가 0이야. y는 1 또는 5면 돼. 그때 이 x값은 얼마인가요? x는 2분의 3y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x는 1이겠네. 5 넣어보시면 이때 x는 7이겠네. 그러면은 x 더하기 y 구하는 건데 둘이 같지 않다고 했어. 즉 얘는 탈락, 얘네만 되는 거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이고요. 허근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허근도 근이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1 빼기 3이고 개수합 0인 거 보이시죠? 1, 2, 2, 3, 3, 0. 즉 인수분해 했을 때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실근 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허근 2개 나온대. 알파와 베타. 네, 알파와 베타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 봐봐.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 0이라는 거야.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 0이라는 거야. 근의 의미 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즉 뭐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3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3이랑 같은 거죠. 얘는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에다가 5 더한 거니까 5랑 같은 거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이고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근데 2차식 이상으로 나눌 때는 가급적이면 써보자고 했었어.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qx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개수와 차수 좀 비교해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지금 얘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창이거든요. 얘 곱하기 얘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려면 여기가 당연히 뭐 x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창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막할 때는 개수랑 차수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남은 거는 뭐 a, b, k 다 찾아야 되는데 또 눈대중으로 우리가 최고차랑 최저차는 좀 눈대중으로 비교하자고 했어. 봐봐. 더하기 3이 나오려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 거니까 k가 3이면 돼요. 즉 얘 전개한 게 저거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보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모르긴 몰라도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일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개하셔도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거든. a와 b 지금 보니까 나는 그냥 x에다가 1 대입해도 될 것 같아.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1 더하기 1의 제곱 4 곱하기 4니까 16인 거잖아. 즉 a 더하기 b 더하기 4가 16이야. 얘는 12인 거죠. 네,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개하셔서 a, b 구했어도 충분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니까 구하라는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네, x에다가 1 대입하는 생각도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판별식 d가 뭐 이 문제 풀 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같이 떠올라야 되고요.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1에 그리고 양의 실수 p래. 그러니까 p가 실수래. 즉 개수가 1 빼기 p 더하기 19 전부 다 실수인 거 맞죠?
개수가 실수이면 복소수 형태의 켈레근을 갖는다고 했어. 즉 내가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일 거라고, 즉 켈레근 형태일 거라고. 근데 그 허근의 허수 부분이 1에, 그러면 한 놈을 내가 a 더하기 2i라고 하고 나머지 한 놈을 a 빼기 2i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럼 두 근 구했네. 두 근의 합은 2a였고요. 두 근의 곱은 a제곱 더하기 4가 될 거야. 근데 두 근의 합은 지금 보니까 p야. 두 근의 곱은 p 더하기 19야. 그럼 뭐 p가 2a랑 같으니까 뭐 p랑 2a랑 같고 p 더하기 19가 a제곱 더하기 4랑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4는 p 더하기 19다 해서 p 자리에다가 2a 넣으시면 되잖아요. 괜찮죠? 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a가 5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겠네. 그럼 그때 p는 얼마냐? p는 a의 2배니까 10이거나 빼기 6이어야 돼. 근데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p는 10이겠죠? 네. 14번의 정답은 10이 됩니다. 15번이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1일 거야. 그리고 11배의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바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개수 보시면 1 빼기 6, 11 전부 다 실수죠. 실수라는 거 알파와 베타가 혈내근을 가질 것이다. 허근이니까. 네. 그럼 무슨 뜻이냐? 알파바는 베타였다는 거예요. 베타바는 알파였다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11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이거 통분해 보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올 거야. 맞니? 여기에 베타 곱하면 제곱, 알파 곱하면 제곱이니까.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인 거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11이야. 그럼 계산해 볼게요. 11 곱하기 11분의 36 마이너스 22 약분 될 거고 정답은 14가 됩니다. 16번이고요. 항등식이래. 항등식 보시면 개수 비교할까 수치 대입할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하나만으로 계속 풀 필요는 없다고 했었어. 수치도 대입해보고 개수도 비교해보고 하셔도 된다고 했었고요. 뭐 어쨌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 몰라 ax 빼기 1은 x 마이너스 2 qx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어. qx 뭔지 몰라도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보자. x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면 저는 x에다가 2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8 빼기 12 더하기 2a 빼기 1이 빼기 3이라는 거니까 빼기 13, a가 1이네요. 네, a가 1이라는 건 좌변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었어. 우변은 x 마이너스 2 qx 빼기 3이었어. 그리고 a가 1인 거 구했으니까 q1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게 궁금해. 그럼 이번엔 1 대입해보지 뭐. 그럼 1 빼기 3 더하기 1 빼기 1은 빼기 q1 빼기 3인 거 맞죠? 그럼 빼기 2는 빼기 q1 더 빼기 3이니까 q1은 빼기 1이었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항등식 문제는 얘는 지금 사실 수치 대입 2번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개수 비교할까 수치 대입할까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요 문제랑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최고차 최저차항은 항상 눈대중으로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17번이고요. 1-i 보면 제곱하고 싶어야 된다고 했었죠. 1-i의 이 n승은 내가 제곱을 하고 싶으니까 제곱의 n승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 맞죠? 그럼 빼기 2i의 n승이 될 거야. 괜찮니? 그러면 좌변은 빼기 2i의 n승일 거고 그게 2의 n승 i랑 같아져야 되는데 요거 좀 분배를 해볼게. 그러니까 빼기 2 곱하기 i의 n승이라고 해도 되는데 2 곱하기 빼기 i의 n승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죠? 얘를 그럼 얘 분배되는 거 맞지? 그럼 2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이 2의 n승 곱하기 i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풀었냐 하면 지금 얘를 분배했을 때 얘랑 얘가 같이 소거될 게 보여. 뭐 i의 n승은 우변이 i니까 비교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2의 n승이랑 2의 n승 같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같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어쨌든 마이너스 i의 n승을 거듭 제곱하면 i가 된대. 요거 마이너스 i 1승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i, 4제곱하면 1 되는 거 맞죠? 규칙성이 있었어.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으니까 1, 2, 3, 4, 5, 6, 7, 8 뭐 했을 때 3, 7 이런 애들이잖아. 근데 지금 몇 가지인가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100은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에 99 있겠죠. 근데 이게 몇 줄이야? 그러니까 3, 7, 땡땡 해서 99까지 할 건데 1부터 4까지 한 줄, 5부터 8까지 한 줄 해서 뭐 98, 97까지 몇 줄이겠어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25니까 25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 줄에서 하나씩 나오니까 25개 있겠죠? 25개 정답이고요. 18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는 개수가 미지수가 2개다. 조건이 2개 필요하다. 여기서도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면 조건 3개 필요하겠네. 네, 뭐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f0가 제로래. 그리고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누면 일단 써보자고 했어. 일단 써보자. x제곱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배의 x-1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그러니까 개수랑 차수 보자. 최고차항, 최저차항 보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봐봐. fx라는 게 결국에 x세제곱 블라블라블라일 거란 말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랬으니까 얘는 1차식이야. 그럼 얘 곱하기 얘가 3차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x제곱 블라블라니까 qx가 우리는 x 더하기 k여야 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 드리는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랑 최저차항은 좀 관찰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시고 최고 2차식 이상으로 나눌 때는 무조건 써보면 좀 보일 수도 있다고 했었어. 이제 K만 찾으면 되는 거 맞죠? 조건 하나만 필요한 거야. 0 넣으면 0 나오면 돼. 0 넣어볼까? F0는 4 곱하기 K 빼기 4. 근데 걔가 0이어야 돼. K는 1이었죠. K는 1이었어. 그럼 fx 다 찾은 거 아닌가요? 네. fx를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긴 했는데 목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일단 써보자. x-1 qx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나머지 이 x-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해요? 1 대입하시면 되잖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고. 그럼 1을 여기 대입하면 되죠. 나머지는 f1이었어. 1 대입해보시면 2 빼기 2인가요? 네. 나머지가 나눠 떨어졌네요.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야. 괜찮죠? 즉 fx는 다음과 같대. 근데 q5 구하래. q5는 뭐야? q에다가 5 넣은 거잖아. 여기다가 5 넣고 싶어. 그럼 x에다 5 넣으시면 되잖아. 5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럼 f5는 4배의 q5라는 거니까 f5만 구하면 되겠네. f5 알면 4로 나누면 q5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 넣어보자. 그러면 9 곱하기 6 더하기 6이니까요 60이네. 즉 얘가 60이었다. 그럼 4 곱하기 15가 60인 거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이고요 연립방정식인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럼 일단 나는 1차식 2차식이니까 y를 1-2x라고 보고 x제곱 마이너스 k배의 1-2x 더하기 6은 0이다. 요걸 정리할 거야. 다시 x제곱 더하기 2kx 빼기 k 더하기 6은 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x값이 뭐 3이랑 5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x가 그럼 그때의 y값은 1-2x니까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9일 거야. 그러면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두 쌍의 근이 나와. 즉 연립방정식에서 그 해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이 결정해요. 2차 방정식이 결정하는 거 맞지? 여기서도 이 2차 방정식이 2개 나왔으니까 두 쌍 나오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여야 돼. 근데 해가 한 개일 수는 없죠. 2개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중근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이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복습하자.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면 돼요. 또 판별식 d가 0일 때도 중근이야. 그리고 또
접하는 상황도 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완전 제곱식을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판별식 D가 0이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6 마이너스 K가 0이어야 돼. 즉 K제곱 더하기 K 빼기 6이 0이니까요. K는 마이너스 3 또는 2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이고요. 반복되는 거 치환할 거야. 그럼 저는 2024를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t 4제곱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그러면 t-2 되겠다. t-2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는 거니까 2 대입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뭐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겠네.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대입하는 거예요. 21번이고요. 저희가 이거 복 2차 방정식이다 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난번 시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특징이 있다고 했어. A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A야. B가 또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B야. 요게 왜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그 항이 전부 다 짝수분 거듭 제곱해요. 그래서 양수 넣었을 때의 결과랑 음수 넣었을 때의 결과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가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으면 한가운데 0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랑 부호 반대고 얘랑 부호 반대여야 돼. 즉 저는 감마 대신 마이너스 베타라고 보고, 뭐 델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 4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x-알파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베타는 0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럼 얘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얘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은 0, 얘 전개하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x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0이었어. 근데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7이래. 이 자리가 7이라는 거죠. 3a 빼기 8이 7이었다는 거지. 3a 빼기 8이 7이었어. A는 5가 됩니다. 22번이고요. 요거 좀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인데 A, B, C, D는 자연수래. 요런 거 잘 읽으셔야겠죠? Z 곱하기 Z1. 그러니까 Z1이 A 더하기 BI였죠? 얘랑 얘 곱하라는 거고, 이거 아까 어려워하시던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바로 나와야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A, B는 자연수라고 했거든. A, B, C, D가 전부 자연수니까 자연수 2개 제곱해서 10이려면 1, 3이거나 3, 1이거나 밖에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아니라 부정방정식인 거 맞죠? 부정방정식. 이거는 얘들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풀이 태도라고 했었어. A와 B가 자연수인데 제곱 더해서 10이라고 1, 3, 3, 1일 수밖에 없겠네. 뭐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일단 기억은 맞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요거까지 구해 놓은 거야. 켤레복소수의 곱이 10이니까 A, B가 각각 1, 3이거나 3, 1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제 니은 들어가 보자. Z1은 A 더하기 BI야. Z2바는 C 빼기 DI죠. 얘네 둘을 더했대. 즉 A 더하기 C가 실수부고 허수 부분은 B 빼기 DI 이렇게 될 건데, 요게 3이래. 요게 3이려면 얘가 3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부정방정식이야. 봐봐, 우리는 A가 1 또는 3이라는 걸 알아. A는 1 또는 3으로 확정이야. 왜? 이미 문제 조건에서 둘 켤레복소수 곱한 게 10이라고 줬으니까. A는 1 또는 3이야. 근데 A가 3이면 B, C가 0이 되잖아요. 지금 A 더하기 C가 3이어야 되니까. A, B, C, D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A는 3일 수가 없고 이때는 A가 1, C가 2였다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A가 1이면 B가 3이어야 되는 거 맞지? B가 3이고 B 빼기 D가 0이어야 되니까 D도 3이네. 즉 니은 같은 경우에서 Z1 더하기 Z2 바가 3이라는 건 나한테 뭘 알려준 거냐? Z1은 A 더하기 BI니까 1 더하기 3i였다는 거야. Z2는 C 더하기 DI니까 2 더하기 3i였다는 걸 알려줘. 그리고 C 더하기 D가 5냐? C는 2, D는 3이었으니까 둘 더하면 5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귿 좀 중요했죠. 디귿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디귿은 Z1 더하기 Z2래.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를 더했대. 그러면 실수분은 A 더하기 C, 허수분은 B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게 앞에 거. 근데 뒤에 건 뭐야? Z1 더하기 Z2의 켤레복수수니까 누구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부의 부호 반대가 켤레 복수수인 거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D배의 I라고 하셔야 돼. 근데 그게 41이래. 근데 여기서도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야.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I랑 동그라미 빼기 네모 I인 거 맞죠? 즉 얘네 둘도 일종의 켤레 복수수인 거 맞지? 켤레 복소수의 곱셈 너무 중요하다. 켤레 복소수의 곱셈.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를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을 더하시면 된다고. 지금 얘는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인 거 맞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한 결과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가 41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A도 자연수, C도 자연수, 즉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부정방정식이 탄생하는 거죠. 제곱해서 41 나오는데 생각해봐. 뭐 1,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2겠죠. 2면 4면 여기가 37이어야 되는데 말 안 되잖아.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25 더하기 16이 41이네요. 그러면은 A 더하기 C가 5고 B 더하기 D가 4일 수도 있고 A 더하기 C가 4고 B 더하기 D가 5일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제 또 나눠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A가 1일 때 B가 3이고 A가 3일 때 B가 1일 거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에서도 A 더하기 C가 5래. 그러면은 A랑 C가 각각 1이고 3이고 2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A가 1일 때 B는 얼마야? A가 1일 때 B는 3이야. 그러면 D는 얼마겠어요? B 더하기 D가 4여야 되니까 1일 거야. A가 3일 때 B는 1이야. 그럼 그때 D는 3이야. 괜찮죠? 그리고 A가 1일 때 A 더하기 C가 4니까 C는 3일 거예요. 그리고 A가 1일 때 B는 3인 거 맞지? A가 1일 때 B는 3, A가 3일 때 B는 1, A가 1일 때 B는 3, 그리고 3 더하기 D가 5여야 되니까 D는 2. A가 3일 수도 있는 거 맞지? 3 더하기 C가 4니까 C는 1, 그리고 A가 3일 때 B는 1, 그러면 B가 1이면 B 더하기 D가 5이려면은 D가 4일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수고 많으셨고요. Z2 곱하기 Z2 바도 켤레복소수잖아요. 사실상 C제곱 더하기 D제곱 구하라는 거 맞지?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얘랑 얘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 맞죠? 내가 C가 될 수 있는 후보들, D가 될 수 있는 후보들 가지고 왔어. C제곱 더하기 D제곱 구하라 해서 16 더하기 1, 17, 4 더하기 9, 13, 9 더하기 4, 13, 1 더하기 16, 17, 최대값 17 맞죠? 정답은 5번. 이거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근데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잘 푸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니까요. 22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23번 보겠습니다. A, B는 음의 정수래. 얘도 음수, 얘도 음수래. 그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일단 위로 볼록할 거야.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리고 얘네 둘이 부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판단했던 거 기억나세요? Y축이 여기 있으면 A, B의 부호가 같다 뭐 이런 거 했잖아. A, B가 부호가 같을 때는 대칭축이 왼쪽, 다를 때는 오른쪽. 근데 얘도 음수, 얘도 음수라는 건 이 대칭축이 지금 음수여야 되는 거 맞죠? 즉 Y축이 오른쪽, Y축이 이 대칭축의 오른쪽, 그러니까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이런 판단하자는 거야. 네, 그랬을 때 그럼 그림을 좀 다시 성의 있게 뭐 대칭축이 뭐 여기쯤 있다고 쳐봐. 지금 여기까지 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0,3 읽을 것 같아. 그럼 이 점이 0,3이야까지 읽었어. A,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할 거고 부호 같으니까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네. 0,3 지나네. 그리고 0,3이라는 건 얘 아래쪽에 X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가
조건 가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자. x가 3부터 4까지만 보래. 3을 그러니까 3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3과 4가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축 오른쪽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사이에서 최대값 말하고 있어. 여기만 보라는 건데 최대값은 여기겠죠. 즉 바꿔 말하면 얘는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3부터 4까지였죠. F3이 마이너스 18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3 넣어볼게요. 3 넣어보시면 9a 더하기 6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8이야. 즉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걸 하나 알려줬네.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어. 음의 정수래. 제가 이거 볼록성이나 대칭축의 위치는 그냥 음수인 것만 집중을 했는데 정수이기도 하대. 이러면 또 우리는 부정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자. A와 B가 둘 다 음의 정수고 더해 3배, 2배 해서 빼기 7 나와야 되는데 B가 빼기 뭐 보통 이럴 때는 개수가 큰 거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봐.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2B가 빼기 7이래. 즉 2B는 빼기 4였어. 즉 B는 빼기 2일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A가 빼기 1일 때 B가 빼기 2일 수도 있겠다. A가 빼기 2면 어떨까? 빼기 6 더하기 2B가 빼기 7이야. 그럼 2B는 빼기 1, B는 빼기 2분의 1. 정수라고 했는데 얘는 탈락이겠네. 그 다음에 빼기 3 넣어볼까? 그럼 빼기 9 더하기 2B가 빼기 7인데 이러면 2B가 2야. 그럼 B가 1, 양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음의 정수에서 한 칸 더 내려가면 이제 점점 더 숫자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다 양수될 거니까 얘네들은 다 양수, 이 밑에는 다 양수여서 탈락이고 얘는 정수가 아니어서 탈락. 즉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부정방정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fx의 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ax제곱 더하기 b 2bx니까 b가 빼기 2였지. 그럼 빼기 4x 더하기 3이었던 거죠. f-1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3이었으니까 정답은 6이 됩니다. 24번도 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도형을 잘 관찰하셔야 되고 역시나 직각삼각형 합동 닮음 많이 볼수록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AD의 길이가 4래.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좀 줬어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원의 중심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C, D를 지르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접한다는 뜻인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이었을 때 이렇게 다 한 직선 위에 있겠죠? 반지름일 거니까. 그 다음에 A, B, C, D의 넓이와 둘레를 가지고 표현을 하라는 거네요.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올 것 같아.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올 것 같아. 요거는 중학교 기하 얘긴데요. 빗변이 지금 요게 원의 지름이잖아.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인 거 맞죠? 이렇게 될 거고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A, B 요거랑 D, C 요거랑 합동일 거야. 그것도 보이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를 반지름 R 뭐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갈하는 거 맞죠?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가 2인 거 맞지? 그럼 여기도 R이었으니까 여기는 R 빼기 2겠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R 대 2R이니까 1대 2 닮음인 거 맞죠? 그러면 여기가 R 빼기 2면 여긴 2R 빼기 4네. 여긴 4였죠? 뭐 그럼 필요한 거 다 찾은 것 같은데요. 2R 빼기 4 뭐 R 빼기 2 여기도 2 이렇게 될 것 같고 높이 안 찾았네. 피타고라스 하셔야겠죠. 뭐 저는 요 길이 구해서 2배 한 게 높이라고 할게. 어차피 닮음이니까. R 이거 R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네모라고 할게. 네모 제곱 더하기 R 제곱 빼기 4R 더하기 4가 R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R 제곱 넘어가고 네모 제곱은 4R 빼기 4가 될 거야. 그럼 네모는 얼마인가요?
2배의 루트 r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엥? 맞나? 네모제곱 더하기 r제곱 빼기 4r 더하기 4가 r제곱이 없어지고 r 빼기 4. 네, 맞네요. 그럼 여기가 2 루트 r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다 했는데요. 네, S는 넓이래. 넓이는 뭐야?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시면 4r 빼기 4 맞나요? 네, 이렇게 네, 4r 빼기 4 윗변 아랫변 더했어.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절반의 높이가 지금 2배의 루트 r-1이니까 전체 높이는 4 루트 r-1 2배 되는 거 맞죠? 4 루트 r-1이라고 쓸게. 그러면 뭐 얘네 더한 게 4r이고요. 거기다가 4 루트 r-1에다가 2분의 1 곱하래. 그러면 얘네 둘이 뭐 약분돼서 2. 그러면 최종 답은 8r r-1 S가 다음과 같고요.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지. 4 더하기 2r 더하기 2r 더하기 이 아까 얼마였죠? 4r 빼기 4. 그러면 밑변 4r 빼기 4 윗변 4 더하기 2r이 2개 4r 그럼 없어지니까 8r이네. 다 구했죠? S제곱 더하기 8L2 6721에 S제곱 하시면 64R제곱 R-1 더하기 8L 64L R이죠? 은 6721에 그럼 일단 약분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8로 약분을 해볼게. 8R제곱 R-1 더하기 8R은 8로 약분이 되겠죠? 88에 64 네, 그러면 840 그럼 8로 한 번 더 약분할게요. R제곱 R-1 더하기 R은 105가 되겠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최종식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최종식은 R 세제곱 빼기 R제곱 더하기 R 빼기 105는 0이다 해서 R 구하셔야 되겠죠? BD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BD 어디니? 네, 요 길이 구해야 되는데 요건 일단 R 구하고 나서 해볼게. 그러면 이제 조립세법 해야 될 것 같고 1 빼기 1 빼기 105인데 상식적으로 1 빼기 그러니까 1은 안 돼. 빼기 1도 안 돼. 근데 얘 약수분의 얘 약수의 풀마라고 했잖아요. 뭔가 3이나 5 같은 거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 그리고 저는 일단 5가 의심스러워요. 1, 5, 4, 20, 21, 105,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을 뚫어보시면 R-3 뭐해? R-5 곱하기 R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21이 0이었다는 건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될 거야. 즉 허근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R이 5라는 실근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R이 뭐니? 반지름의 길이가 실수여야 되겠지. 그럼 반지름이 5라는 거 찾은 거예요. 반지름이 5였어. 그리고 조금 지저분한데 지금 BD의 제곱을 구하래.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 그냥 지울게요. 어차피 풀이 다 했으니까. BD의 제곱을 구하래. BD의 제곱. 근데 그거는 뭐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괜히 지웠네.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죠? 5였으니까 이 길이가 10일 거고 이 길이가 4였어. 그리고 반지름이 5였으니까 5 빼기 2면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얼마일까요? 4, 6, 10, 8, 10. 직각삼각형인데 8, 10, x 제곱은 164겠죠? 100 더하기 64니까 네, 정답은 164. 네, 오늘 문제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꼭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